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워낙 변동성도 심했고 그렇게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의 양상이 펼쳐졌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일단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양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0.7% 넘게 상승세 나타내면서 2,500선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2,523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1.47%, 890포인트 넘게 지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2,600, 또 코스닥은 900선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또 이번 주에 중요한 또 기로가 되겠고요. 자, 지난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심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다시 상승세. 8월의 시장 아직까지도 하지만 여전히 앞길이 잘 보이지가 않고 방향성을 탐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진 않고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늘 또 급락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또 새롭게 급부상한 테마, 맥신 관련 테마가 오늘은 또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수급이 이렇게 테마나 주요 이슈로 쏠리는 성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 우리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불안불안 상황,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20개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좋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바로 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하시고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을 준비하셨죠?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SK 디스커버리를 시작으로 스맥과 휴젤, 태경 BK, 세코닉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JYP엔터, 성신양해, SL, 네이버, 다산네트워크스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종목 10가지를 오늘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이분들이 가지고 오신 종목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이 종목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 가져온 SK 디스커버리고요. SK 디스커버리. 이 SK 디스커버리는 그 SK 그룹의 그 지주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주요 자회사로는 SK 가스가 있고 그 SK 플라즈마, SK 케미칼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는데 사실상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연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6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네. 8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동반 지금 같이 좀 순매수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수급적으로 좀 매우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3일에는 이 기업이 자회사 그 SK 플라즈마가 260억 가량의 그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혈액 제제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매출액 대비 17% 정도였었고요. 또한 이제 지난주에는 그 자회사 그 SK D&D가 있는데 네. 이게 SK 에코플랜트와 함께 구성된 것이 이제 SK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이 컨소시엄에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인 그 7곡 그 에코파크라고 있는데 여기에 EPC 사업에 대해서도 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계약 규모가 공사 규모가 1,250억 원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수주가 계속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 SK 케미칼의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2020년 당뇨병 그 복합제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SK 디스커버리 주가는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 케미칼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디스커버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가지고 오셔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JYP 엔터 JYP 엔터. 말씀드릴 텐데 우선 뭐 2분기 실적이 457억 작년 대비해서 80% 이상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가 한 490억 이상은 나올 거라는 좀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선은 그 스트레이키즈 에 대한 음반 판매량, 음반 사업에 대한 이 매출액이 스트레이키즈를 필두로 해서 역대 최대치를 지금 보여주었고요.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트와이스 월드 투어 그리고 니즈의 뭐 일본 공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본업에 대한 이 매출의 네. 상승은 영업이익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적 추정치가 좀 생각보다 좀 높았던 탓은 좀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이유로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일 기대되는 게 바로 미국에서 걸그룹 데뷔죠. 이 A2K 어떤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부분에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한 3개월 동안 좀 정체되어 있지만 뭐 지금 구간이 3개월 동안 제일 주가 최하위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떨어졌지만 오히려 지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반 소장님 두 번째 종목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스맥이고요. 스맥. 이 스맥은 그 기계 및 통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화 관련된 라더 장비 그리고 공정 장비 등을 또 개발,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ICT 사업 등을 통해서도 스마트 공장 사업 쪽에서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그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좀 더 포커스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2분기 연결 기준 그 영업이익이 7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8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위 역시 흑자 전환을 했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의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그 견인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국내 쪽만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해외 쪽을 통해서도 3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8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됐다가 3거래 이전에 좀 매도 포지션을 좀 강하게
취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매집 주체나 이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게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 구간 아래에 지금 그 2,440원대부터 2,540원대에 그 두터운 그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의 경우에는 만약에 2,500원 아래때까지 좀 터치를 한다 하면은 그 부분까지 온다 하면은 그때는 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뭐 진입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면 더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스맥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성신양해. 성신양회. 우선 그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시멘트 관련 기업들 성신양해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주가가 왜 못 가냐라고 한다면은 네. 시멘트 가격 인상이 실제로 연결이 진짜 바로 되냐 이 부분이 지금 물음표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멘트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의한 실적에 바로 잡히는 게 바로 이제 성신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다른 이 시멘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 부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멘트 가격 인상과 실적에 대한 부분의 연동성이 성신양해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시멘트 가격이 매출의 7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멘트 가격 인상분이 그대로 좀 실적에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난주에 네옴시티 관련하면서 이 수주 얘기가 있었죠.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재료들은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잘 안 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 매출량 80%를 차지했던 게 바로 이제 레미콘 쪽에서의 설비인데 이거에 대한 그 네옴시티 쪽 외에 어떤 해외 쪽에서의 수출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신양해까지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휴젤이고요. 휴젤. 이 휴젤의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그 톡신 그리고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필러 그리고 의료 장비 사업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 지금 휴젤의 경우에는 보톡스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그 집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춘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글로벌 그 피부 필러 시장 규모가 대체적으로 2023년 약 7조 원에서 연평균 7%까지 성장을 해서 2030년 12조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나 이러한 포커스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성장적인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태국에서 그 레볼렉스라고 그 필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고 4분기부터 그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품목 허가를 받은 이제 중국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사 바늘이 변경 허가 문제를 통해서 수출이 임시 중단이 됐긴 했는데 사실상 올해 하반기 때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좀 모멘텀이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것은 그 동사의 최대 주주인 GS그룹 컨소시엄이 아프로디테 그 에쿼지션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렵지만 지분을 추가적으로 좀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와 실적 성장과 매도특수의 조기 소송도 땡.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SL,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뭐 SL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나 정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자동차 이 업종이 2분기 때 실적이 거의 머니 서프라이 수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잘 못 가고 있죠. 뭐 피크아웃 우려나 여러 가지 또 환율에 대한 어떤 환율에 대한 그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하반기는 2분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이 전방 기업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SL이 저는 이 어떤 화신 그리고 다른 이 전기차 관련 이 명신산업과 명심산업과 함께 이제 SL을 가장 좀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이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쪽에서의 실적이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최근에 현대차, 기아도 이 쪽에서의 매출 성장도 좋았지만은 GM 쪽에서의 성장성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는 상황이고요. 네. 그만큼 헤드램프에 대한 수요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글로벌 이 전기차 기업 쪽으로의 이 램프에 대한 수요는 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추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SL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월요일에 종목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많습니다. SL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태경 BK입니다. 태경 BK. 이 태경 BK는 그 석회 그 제조 판매 및 그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네. 태경 케미컬 좀 종속 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정부 그 탄소 복합체 개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동사가 이제 독과점 체제로 2차 전지 응급제 필수 사업인 코크스를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이 태경 BK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투자 포인트는 그 다른 겁니다. 그래서 태경 산업이 지금 맥신으로 좀 엮여져 있는데 이 맥신 그 태경 산업의 맥신 이슈의 부각에 따른 이 동사도 좀 단기 상승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동사의 경우에도 태경 사업의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연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기존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뭐 차익 실현이 상승이 좀 크게 나온다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해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이슈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일장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좀 적은 비중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줬던 이 8,000원대 부근대, 8,500원대 부근대를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태경 BK 맥신으로 또 엮였는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수익을 노려보자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네 번째는요? 네이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AI나 또 이제 뭐 하이브 클럽 X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인데, 물론 이제 주가에 네이버에 반응을 많이 하는 게 AI 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 본업에 대한 좀 가치 부분은 계속 지금 증가 추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2분기 때 영업이익 3,727억, 작년 대비해서 10%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금 이제 서치 플랫폼 쪽에서의 실적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커머스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증가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커머스 쪽에서의 광고 수익보다도 서치 플랫폼 쪽에서의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의 우려감은 이 커머스 쪽에 충분히 만회하고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자회사죠. 이 포시마크나 웹툰 같은 이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실적에 대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작년부터 추진해 왔었던 이 비용 절감 효과도 지금 실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AI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고 네이버를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역시 계속 AI와 관련된 이야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세코닉스고요. 세코닉스. 이 세코닉스는 광학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동차용 그 카메라 렌즈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이 동사의 경우에 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그 카메라 개발 이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은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5월부터 주가가 계속 좀 이제 상승을 하다가 7월부터 이제 좀 조정을 대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자율주행이든 AI 반도체 쪽이든 또 이슈가 부각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전방 인식용 카메라의 경우에도 이미 엔비디아의 레퍼런스용 카메라를 좀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 렌즈 및 그 모듈의 전방 산업인 그 자율주행 또한 VR, 드론 등의 성장 산업 핵심 기술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테마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그 10월에 그 친환경 모빌리티 그 신산업 전략 관련된 이슈도 좀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는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 때 좀 실적을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코닉스까지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챙겨보자 의견 주었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5번째는요? 자산 네트워크스. 화산 네트워크스. 우선 뭐 지난주에 이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이슈와 겹치면서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리고 네. 거래량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변동성이 약간의 적어지면서 오히려 좀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좀 그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통신 장비 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건 사실입니다. 뭐 하지만은 이 자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장비 쪽에서의 기술력이나 역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어떤 다른 통신 장비에 대비해서는 깊기 때문에 만약 통신 장비 업종 안에서 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한다면 자산 네트워크스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광통신 투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장비 업체들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역시 뭐 내수 경기가 좀 둔화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억눌려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이런 이 대외적인 여건은 좋아지지만은 내적인 면에서는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자산 네트워크스에 재무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원가에 의한 이 원가 구조가 좀 약간의 저하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네트워크스까지 두 분이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반발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 2,510선을 다시 한번 되찾았고요. 2,5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아주 강력한데 1.7%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 무려 14포인트 이상 올려내면서 891포인트
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 5분 전쯤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중국 측에서는 2개월 만에 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 만기, 이 1년 만기 LPR은 0.1%포인트를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무려 기관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기관이 300억 원 넘게 담아가면서 현재 양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강한지, 어떤 특징주들 있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도 맥신 관련주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맥신은 이 2차원의 나노물질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인데 그런데 품질 관리가 가능해서 앞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오늘 시장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 기업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기업들이 일단은 많습니다. 휴비스가 이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8,420원대 현재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코닉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을 제외한 기업들은 맥신 관련 물질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맥신과 관련된 카이스트 인물이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인데 오늘 6,000원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태경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8%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 나왔습니다. 1,84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아모센스의 경우는 20% 이상 급등하면서 22,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는 사실상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약간의 상승폭을 좀 내어주고 있고요. 19% 이상 급등하면서 1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오늘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갈지 아니면은 오늘 시장의 고점이 될지는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NC소프트와 웹젠인데요. 이 NC소프트는 웹젠의 R2M이라는 게임이 자사의 리니지를 표절했다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측에서는 NC소프트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다울투자증권 측에서는 일단은 웹젠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양사의 기업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NC소프트의 경우에는 3.4% 이상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5만 8,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1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양사가 모두 다 항소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웹젠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1% 가깝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악재를 좀 소화했다라는 시장의 분석에 있는 것 같고요. 14,640원대에서 현재 양 기업이 모두 다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바로 플랫폼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번 주 현지 시각 수요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I에 관련된 현재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네이버의 하이퍼클러버 X가 24일 날 공개가 됩니다.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이버가 대장격입니다. 오늘 네이버는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21만 6,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급등과 급락이 오고 가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7% 이상의 하락세 35,5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와 사실상 가장 크게 연계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약간 힘이 좀 약한 듯합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2% 가깝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49,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0.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AI와는 이 거리가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네이버와 같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워낙 이 1월부터 6월까지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했지만요. 상승폭을 어느 정도 조금 내어주면서 48,75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장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잘 설명 들어보시고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수익 실현할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들,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종목 더 준비되어 있는데 두 분이 어떤 종목들을 또 선택하셨을까요? 추가 10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공개합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미래컴퍼니와 유진테크, 제이시스 메디칼, ST팜, 코엘 패션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CJCGV, 뷰노, 대한해운, LX하우시스, 노바렉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더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반 소장님의 종목으로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종목은 미래컴퍼니고요. 미래컴퍼니. 이 미래컴퍼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동사에 대해서도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에 따른 국산화 성공을 통해서 향후 성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게 2년간 양산을 좀 거친 다음에 작년 1분기 때 고객사를 통해서 양산 장비 한 대를 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부터 장비 공급을 좀 어느 정도 본격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미래컴퍼니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쪽은 굉장히 좀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상 일본의 다스코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만약에 국산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한다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래컴퍼니에 대해서 주가를 좀 더 견인할 수 있는 이슈는 신규 사업을 통해서 3D 센서 모듈 그리고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 로봇인 레버아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은 수술용 로봇과 관련된 이슈 테마 때문에 미래컴퍼니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한 비뉴 내시경 로봇 학회로부터도 로봇 수술 발전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원자력 병원에 대해서도 이 동사 로봇이 100여 차례 수술을 좀 달성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8월 초부터 이제 조정 후에 지지 구간을 터치를 했고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땡! 좋습니다. 자, 미래컴퍼니까지 6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6번째는 뭐죠? CJCGV. CJCGV. 우선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오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CJ 쪽으로의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도 시간 내로도 상승폭 좀 크게 좀 보여주었고요. 그런 부분이 오늘 지금 장 중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CJCGV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그전에 좀 외우내연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네.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기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탄력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유상증자 얘기도 어느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은 좀 제한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CJ, CGV의 어떤 펀더멘탈을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흑자 전환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이 하반기 때 이 극장에 대한 그 수익성, 그러니까 하반기 때의 이 대작에 대한 라인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상반기 때 흑자 부분은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해 이제 4분기 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 실적은 그 이상의 어떤 추정치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CGV 저가 매수해볼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이 유진테크는 반도체 그 전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사실상 그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 웨이퍼의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공정 장비에 그 다른 이슈는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진테크는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8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감소를 했는데 사실상 그 삼성전자양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지금 이슈가 있는 것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그 평택 3공장이 신규 투자 효과와 함께 이제 더불어서 일부 고객사들에게 내년 설비 투자를 대한 장비에 대한 선구매의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에 따른 이슈가 이 유진테크에 좀 어느 정도의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적은 그렇게 뭐 그 3분기 때는 그렇게 큰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3분기 때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부터 이제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데 8월부터 좀 대폭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은 아래쪽에 좀 지지 구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저 흐름들을 봤을 때는 네. 지금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한번 상승의 기운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뷰노를 뷰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앞서서 네이버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기죠. 엔비디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쪽에서의 특히 이제 의료 장비 AI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뷰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쪽을 이용한 이 솔루션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큰 현재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이거에 대한 이 심장마비나 또 뇌 정량화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이 병원에 대한 채택에 대한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뷰노가 2분기 실적 봤을 때 매출액은 증가하고 뭐 그 영업이익은 적자라고 하더라도 이 AI 기업들한테는 지금 초기 어떤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에 대한 적자 부분보다도 매출액에 대한 성장성을 더욱더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진단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단 솔루션이 보다도 이 기타 매출 쪽에서의 기대감이 지금 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전 스펙트럼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적으로 불안한 감보다도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사업 초기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외형 쪽에서는 확대가 되는 점을 봤을 때 뷰노가 실적에 비해서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뷰노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저희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쵸? 사실상 지금 피부 미용기기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성장세가 굉장히 좀 굉장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고강도 접속 그 초음파 장비 그리고 고주파 장비 등 여러 가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뭐 그
그 제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좀 이런 기기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네. 그만큼 계속 지금 분위기가 좋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포텐자 매출에 대해서도 본격화될 그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덴서티 미국 허가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고 리니어 그 G가 있습니다. 이게 또 유상 소모품 매출 상승을 통해서도 이 상승기에 좀 어느 정도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아마 매출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좀 상당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이저 장비 대비 이제 원가율이 가장 낮은 장비로서 그 주력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높은 수익성과 사업 모델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부터 그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반대로 외국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용 의료기기 쪽에 계속 좀 이제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거는 시장 그 성장성이 아니라 사실상 그 M&A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미용 의료기기 쪽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대한해운을 대한해운. 말씀을 네. 드릴 텐데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어떤 그 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벌크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네. 이 벌크선의 뭐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좀 떨어졌죠. 이 자회사 쪽에서의 이 대한상선 또 이제 뭐 창명해운 같은 이 기업들이 적자를 좀 보여줬던 부분인데 근데 우선은 이 자회사들의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적자 폭이 축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좀 부동산 리스크라는 얘기가 어떤 대한해운의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성수기 진입이나 파나마 운하로 봤을 때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중국 부동산에 대한 주가에 대한 영향은 뭐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영향을 좀 미치는 건 미치지 않았으니까 이 벌크선에 의한 이 대한해운의 그 주가에 대한 노출 부분은 리스크는 경감이 많이 되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중요한 게 바로 이제 LNG선이죠. LNG선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영업이 흑자 전환하면서 지금 벌크선보다는 LNG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더욱더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를 증권사는 2,600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뭐 이런 중국 쪽에서 리스크 때문에 목표 주가를 최근보다는 좀 하향했지만은 지금 이제 가격도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ST팜이고요. ST팜. 이 ST팜은 그 CDMO 방식의 신약 원료 의약품 제조 판매 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동아 소시오그룹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사실상 9일에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올리고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해서 1,000억 원에 대한 전환 사채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 전환 사채에 대한 포인트는 좀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환가액이 한 79,648원이고 특히 이제 생산 설비가 800억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서는 그 올리고 그 재료 구입 통한 연구 개발 비액 좀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게 단순히 그 돈이 부족해서 그 전환 사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그 운영 자금 확보나 이제 생산 설비 등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환가액을 봤을 때도 뭐 내년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추가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79,000원대 정도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그렇게 괴리감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기업의 성장성을 좀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슈는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리고 생산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굉장히 이 기업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지혈증 관련된 치료제 역시 상업화를 통해서 원료 공급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ST팜까지 종목 소개 자세하게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9번째 종목입니다. LX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진짜 LX 하우시스 같은 이제 건자재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떤 그 선행지표가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쪽에서의 매매 거래량이 지금 정상화라기보다도 반등 부분이 눈에 띄게 좀 나타나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부분이 이 올해 상반기 때부터 LX 하우스의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3만 원대 후반이었던 주가가 지금 지난 그 7월 말에는 6만 원까지 찍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조정받아서 52,300원 현재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역시 뭐 LX 하우시스의 건설 쪽에서의 매매 거래량의 뷰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당연히 좋아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주요 원재라고 할 수 있는 PVC 그리고 페놀, 이제 MMA 같은 이런 원재료 부분 쪽에서의 가격도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이 마진 부분이 많이 남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X 하우시스가 뭐 건자재 쪽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PF 단열재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크게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이 화재 사고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이 LX 하우시스의 이 PF 단열재에 대한 수요 부분은 꾸준하게 지금 늘어가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인조 대리석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이 미국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도 계속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X 하우시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코엘 패션이고요. 코엘 패션. 이 코엘 패션은 그 패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자파 등의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운송 사업부도 영위를 하고 있고 전기차 부품도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진입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그 2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대비 그 27% 감소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매장 출전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갔던 것도 있지만 지금 조직 구성 등의 비용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출시하는 슈퍼드라이라고 있는데 이거 역시 사업 준비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은 하반기 때 이제 운송 사업부 그러니까 로전 택배가 있는데 이커머스 대응에 따른 좀 매출을 좀 증가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부품 납품도 좀 준비 중이기 때문에 결국 좀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 기업의 포인트는요. 지난달에 전자와 패션 사업을 인적 분할을 좀 어느 정도 감행을 했는데 특히 이제 분할 신설 법인은 패션 사업으로 좀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12월 임시주총을 좀 거쳐서요. 12월 28일 날 이제 확정을 할 거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내년 그 상장 2월 2일 때 2월 2일 정도에 이 코엘 패션에 대한 패션 사업부에 대해서 상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인적 분할이나 이런 분 땡. 네. 자, 마지막에 숨 넘어가실 뻔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코엘 패션까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많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노바렉스. 말씀을 드리는데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고요. 네. 대표적으로 GNC가 있죠. 이 GNC의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완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2분기 때 매출액은 한 180억 이상 예상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는 그 이상의 수치를 지금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작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GNC양 매출액에 상회하는 규모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지금 핵심 같은 경우는 GNC양 매출 규모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소비가 좀 둔화되는 거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 중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라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GNC뿐만 아니라 또 유통하는 회사들의 라인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를 가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의 순위가 이 노바렉스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 순위가 지금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매출에 대한 증대 기대감은 계속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 약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좀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땡. 네. 자, 여기까지 노바렉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골라보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인 코엘 패션인데요. 콜 패션. 예, 적은 비중으로 일단 계속 좀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차로 5,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5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콜 패션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님은요? 뷰노 말씀을 드리고요. 뷰노.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과 뷰노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더 자세하게 오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